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제 내란 국조특위에서 맹활약하셨던 분입니다. 연일 바쁘게 이 내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러니까요, 되게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이 청문회 화면 네. 통해서는 또 계속 네.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오랜만에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직접 만나게 되셨습니다. 네. 설 연휴 뭐 이제 마무리됐지만은 그래도 네. 인사 말씀 한번 듣고 갈까요? 저희가? 네, 예?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네. 빨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네. 민주당이 내란 진압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힘 보태 주십시오. 네. 네. 정말 이 올 한 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일상을 다 빼앗겼잖아요. 네, 그럼요. 네. 올해는 꼭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 길에 김병주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도 함께합니다. 네. 미니원희님이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네, 네. 흰 35님도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 하늘정님도 김병주 의원님 반가워요 이렇게 외쳐주고 계십니다. 주불리장 이영민님 네. 요즘 인기가 더 많으셨네요. 아이고. 김병주 의원님.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네. 어제 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임종득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치 민주당과 또 지금 특전사령관 네. 또 군에 있던 사령관 네. 증언한 사람들이 뭔가 짜고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짜고 증언을 만들어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네. 이런 주장을 하던데 네. 현장에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생트집을 잡고 네, 있었죠. 생트집. 그리고 나와서 내란 속에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만 하는 걸로 보였어요. 네. 특히 그 곽종건 사령관을 전 사령관. 뭐 저가 해유해서 또는 우리 민주당에서 해유를 해서 뭐 증언을 이끌어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생트집을 잡고 있는데 예, 무슨 뭐 해유가 됩니까? 회유가 됩니까 진짜 네, 이게? 네, 그렇죠. 예. 그것이 그래서 곽종건 사령관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과의 통화라든가 이런 걸 밝혔다라고 네.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의지를 그 정도 짧은 시간에 해유를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전략 자체가 네.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 네, 마치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라는 그런 전략을 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다 보셨고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뭐 옥중 독트라든가 네. 그 동안에 일관되게 진술되어 오는 그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회유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또 저하고 곽종근이가 전에 같이 조금 근무를 근무했던 했었는데 거, 예. 근무연을 가지고 네. 그러잖아요. 근무연으로 따지면은 임종덕 그 의원이 저하고 더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완스타 때 전략 사정할 때 바로 직속 부하였는데 전략 과장을 하면서 부하로 1년간 네. 있어서 그때는 뭐 저한테 잘 보이려고 맨날 했는데 지금 뭐 임종덕 네. 의원 저 말 안 듣잖아요. 오히려 저만 흠집을 내려고 저한테 온통 스토킹 수준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시면은 참 네. 앞에 보고 있기가 참 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의원님께서. 그런데 불구하고 뭐 해유를 했다느니 뭐 예. 그 말이 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원 얘기가 김용현 전 장관이 네. 헌재에 나서 요원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이 곽종근 찾아가서 그 주블리 라이브로 우리가 봤듯이 네. 그때 맨 처음 요원이라는 말을 꺼냈던 그걸 또 트집 잡아서 이제 보도가 네. 나오고 그 국민의힘의 트집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렇죠. 분명히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 네, 해명된 거 아닙니까? 어저께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히 얘기했죠. 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요인을 끌어내라라고 네. 한 것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다.
라고 명확히 얘기했고요.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그때는 또 본회의장에 네. 자기 특전사 요원은 아무로 들어간 사람이 없고 국회의원만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러니까 또 생트집을 잡는 거죠. 그것이 오염이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김병주가 가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입을 설득을 맞췄냐 뭐 이런 시키고, 거예요. 오염시켜서 그런 네.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제 헌재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특전사령관을 항의 방문해서 제가 면담을 했었고 네. 이어서 수방사령관도 했었잖아요. 음. 주불리 김병주에서 수방사령관까지 했는데 네. 그걸 헌재에서도 그것을 윤석열 측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변호인 측이 그거 어떻게 김병주가 미리 사전에 질의서하고 짜고 한 거냐라고 특전사령관한테 수방사령관한테 이진우한테 물으니까 다른 거는 함구하더니 그건 제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김병주하고 그런 건 없었다. 음. 특전사령관하고 김병주 의원이 면담하는 유튜브를 보고 자기 참모들이 네. 우리도 하는 게 좋겠다. 국민께 설명을 드리고 사죄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 의지로 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라이브 할 네. 때도 의원님이 라이브 할 때도 네. 요원 하다가 뭐 네. 인원 얘기하다가 그 국회의원 끌어내고 한 거 맞죠? 네. 국회의원 얘기 맞죠? 계속 그렇죠. 확인하잖아요. 그 네, 방송 예. 중에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엔 계속 국회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죠. 사람이 어느 습관이란 것이 예. 통상 특전사령관이나 특전사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인원이란 단어를 많이 인원. 써요. 그리고 특전사 그래서. 요원하니까 요원이 입에 익잖아요. 인원, 네. 요원, 일반적인 사람을 끌어내라 할 때도 인원을 끌어내라 하는 거고 또는 요원을 끌어내라 하고 그런 언어 습관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그것이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거죠라고 물었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누구든 질문하면 자기가 내가 쓰던- 쓰던 언어 예. 습관이 나오지 생소한 단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생트집 잡아갖고 그만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그것이 아프다는 거죠. 대단히 아팠던 부분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빼박 아닙니까? 네네. 빼박. 그리고 그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특전사와 수방사 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유튜브를 잘 땄구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진우가 태도를 확 바꿔버렸잖아요. 대통령 편에 서서 그러니까 어제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때 증언들이 있으니까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때 안 했으면은 오히려 지금의 증언들이 네. 오염이 돼서 그리고 변호사가 또 어떻게 하면 유리할 건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진우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합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 본인은 그렇게 알았다. 그래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의 그 지시를 받고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때 그런 녹취를 안 해놨으면은 많이 오염될 뻔했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주불리 유튜브가 네. 큰일 했습니다. 주불리 라이브. 네, 네. 지금 네. 몇 만입니까, 주불리? 지금 48만 이제 와. 2만 남았습니다. 50만까지 50만까지. 2만. 네. 야, 이거 쭉쭉 많은 네.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 방송도 네. 요즘에 주불리 네. 김병주 거의 좀 자주 하더라고요. 네, 방송도. 라이브로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야.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예. 가짜 뉴스가 판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짜 뉴스를 퇴치하고 제대로 된 걸 알려야 되겠다.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금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불리 김병주가 오늘 저녁에도 라이브 8시에 8시에. 예. 오늘은 황정아 의원이라고 네. 그 과학자 출신 네, 되죠. 하고 해서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불리 김병주가 무럭무럭 또 성장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네, 네. 이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가 방송하면은 네. 이재명 TV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세요? 예, 이재명 TV가 118만이잖아요, 네. 구독자가. 근데 그거는
좀 활용을 잘 해서 민주당에 돌아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시청자들하고 당원하고 국민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걸 좀 잘 활용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방송하면은 예. 구독자 수로 하면 약 200만 가까이. 한 번에 다 네, 보시고 네. 네. 그래서 필요하면은 오마이도 같이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께서 진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진짜인지 이거를 보고 네. 싶어 하시고 네. 그런 역할을 또 민주당 네. 내에서 직접 또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실 네. 여론에서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가짜를 덮기 위해서 더 큰 가짜로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내란이고 이건데 마치 네. 내란이 합법적이었고 내란의 원인이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 있다. 오히려 네.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라 이런 프레임을 막 씌우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네. 또 이런 진보 우리 유튜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네.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길에 또 이제 오마이 TV가 네, 네.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오마이 TV가 제일 선두에 서서 하고 네. 있죠. 네, 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구독자가 네, 구독자가 그러니까 232만 232만, 어제 232만 네. 돌파를 했는데 네, 빨리 300만 가야겠네요. 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설정까지 오마이 TV와 주불리 김병주 해주시면 네. 고맙겠네요. 함께 여러분들 네.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자, 이진우 전 사령관 얘기 이제 어제 현재에 나왔던 그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뭐 말씀이 제한됩니다 이 표현을 네. 계속 하더라고요. 네, 네. 군에서 쓰는 표현인가요? 제한됩니다. 말씀이 제한됩니다. 뭐 제한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아, 그래요. 근데 말씀이 제한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말씀드리는 게 쓰는데 제한됩니다. 뭐 이런 게. 제한이라는 거는 제한 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의 제한 사항이 뭐냐, 뭐 작전하는데 제한 사항이 뭐냐 이런 제한 사항 제한이란 안 단어를 된다. 많이 쓰는데 말씀이 제한된다 이런 단어는 많이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앞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네.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그렇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앞에 대통령이 있는데 지시된 네. 사람이 있는데 내가 또 거기서 어떻게 말을 또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지금 이진우는 청문회 와서도 말씀이 네. 제한된다. 아, 수사를 받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공소가 제기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다로 일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헌재에 와서는 우리 국회 측 소추인에 대해서는 제한된다고 하면서 진작 그 대통령실 대통령 변호인 윤석열 변호인에 대해서는 또 제한적으로 얘기는 일부는 또 또 하고. 하고 있더라고 선별적으로 음, 그거는 잘못된 태도죠. 그래요. 네네. 그래서 홍장원이 네. 전 1차장과 너무 비교가 됐다. 네. 그걸 느낄 수가 있었고 국회에 나와서도 홍장원 네. 전 차장이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떤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그럼요. 지난주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홍장원 1차장이 아주 정확히 팩트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주 그 홍장원 1차장은 말하는 것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상대가 그려질 정도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을 정확히 하고 기억력도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제 역시 헌재에 나와서도 정확히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홍장원 네. 전 차장이 계속해서 진술했던 그대로 내용을 또 헌재에 와서 네, 뭐 막힘없이 그렇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피청구인 앞에서 네, 얘기를 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싹 다 이제 잡아들여라는 네. 그 명령을 토시까지 다 이제 기억난다. 그 당시 통화가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대통령한테 처음 받는 통화니까 네. 생생히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토시까지도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충분히 이해가요. 대통령한테 전화 받으면 처음 전화 받으니까 네. 그가 기억이 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메모를 해놓을 거고. 그렇죠. 네, 기억을 하고 그런 네. 상황일 거고. 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태도를 보면 네. 최상목 대행의 그 계엄 당시의 모습이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은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준 대통령 지시사항이 적힌 그 문건을 자신은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대통령이 준 지시사항을 보지도 않고 그냥 넣어버린 다음에 나중에 차관보를 줬다? 이거는 믿겨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준 거고 그때는 비상계엄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이 지금 45년 만에 이루어진 거고 그거 완전 국가의 위기인데 예. 그 상황에서 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안 보고 주머니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주머니에 엮고 잊어먹었다가 이틀 후인가 뭐 누구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잘라야 되죠. 그 정도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우습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대통령 지시사항이 뭔가 딱 봤을 거고 음. 그러고 나서 바로 F4 회의를 바로 소집했더라고요. 어저께 이창용 이창용 네, 한국은행 총재 나왔을 때 예. 제가 질의했거든. 아하. 언제 F4 회의를 언제 네. 연락 받았냐? 10시 30분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하. TV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음. 최상목 부총리한테 전화가 와서 네. F4 회의를 하자는 거죠. 아.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바로 회의하자는 거지. 그렇네. 근데 회의 목적이 뭐 본인들은 환율하고 뭐 저런 거 주식시장하고 개엄 때 그걸 왜 합니까? 개엄. 그건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는 거고 새벽에 그렇죠. 해도 되는데 바로- 비상계엄 하자마자 전화를 참. 해서 F4 회의를 하자고 할 정도 10시 30분에 그리고 회의가 11시 40분에 열렸어요. 거의 1시간 후에. 와. 그러니까 그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행할지가 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토의를 하고 아마 그때 그걸 가지고 토의했는데 안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2월 4일 7시에 회의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관계된 거가 아니면 그렇게 회의를 자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11시 40분에 대통령 지시사항 이거 예비비 확보 뭐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번 이거 이런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따져 보고 내일 아침 7시에 회의합시다. 한 걸로 저는 딱 생각이 그림이 되는데 딱딱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현장 사항들 뭐 환율이니 뭐 주가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하. 했다라고 아주 그 주장을 하던데 아. 그것은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거는 누가 물론 그런 이해하겠냐? 것도 토의는 했겠죠. 내일 주식시장이 폭락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로 했겠지만은 주는 그래도. 저는 예비비 확보 예비비 확보, 네, 네, 비상 네. 입법기구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재정적으로 논의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원님은? 지금 모든 걸 함에 있어서 돈이 다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요 오마이 TV가 어디 중계를 가더라도 돈이 네. 들어가는 거고 그럼요. 다 들어가. 그럼 예산을 뭐 일을 할 때 항상 돈 예산 따지잖아요. 네. 차비가 얼마 드는지 뭐 음. 밥값이 얼마 드는지 거기 뭐 직원은 몇 명 데리고 가야 되는지 뭐 음. 차량 다 돈이거든요. 음. 그런데 비상경과 같은 사항을 딱 했으면은 거기에 예산이 바로 더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6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이것이 계속 지속됐으면 12월 4일부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비 확보가 급하죠. 시급한 거죠. 근데 예비비가 많지 않으니까 네. 한국은행으로부터 아마 한 50억이나 뭐 이렇게 빌릴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빌려서 일단은 쓰고 그다음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갚는다든가 아하. 뭐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런 걸 어저께 따졌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창용 총재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계속 네.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야 된다. 네네. 결국 내란 특검법 얘기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최상목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과연 혐의자가 이 거부하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 아이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퍼즐이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와 이해관계가 되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내란 아주 몇 개 특검법도 그것이 발의된 바로 본인이 수사에 응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또 마흔역 임명 안 하는 것도 헌재에서 본인은 대통령 윤석열이가 기각되길 원하겠죠. 그러면 내란과 무관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까지도 임명하는데 본인과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가. 내일 청문회 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일 그것을
따져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국민들을 대표해서 의원님께서 네. 이 부분들 최상목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를 네. 하나하나 따져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답변을 좀 네. 저희가 듣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이진우 또 여인영 또 홍장원 세 사람이 나와서 네, 대답을 하는 모습. 뭐 사실 여인영, 이진우 제대로 대답 안 하고 홍장원 네. 전 차장만 대답을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했냐면 간첩을 싹 다 잡아들여 한 거다. 간첩 네. 사건 얘기한 거지. 정치인 네. 체포 이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밤에 간첩은 간첩 사건 무슨 얘기를 간첩 하면서 사건 일어난 것도 없는데 본인이 얘기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종북 뭐 반국가 세력인데 그 반국가 세력 속에는 민주당 요새 나오잖아요. 또 체포하고 이런 거 뭐 그 노총 네. 또는 뭐 천주교의 뭐죠 사제단 정의구현 사재단까지 정의구현 사제단 뭐 그런 것까지 자기의 정책을 반대했던 이런 비판 세력들 윤석열의 비판했던 세력을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모아서 척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간첩을 체포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난번에- 보기엔 간첩이겠죠. 저도 그 만약에 비상계엄이 지속됐으면은 예. 저를 간첩으로 몰았지 않을까. 예전에 무인기 침투할 때 예. 그 합참과 국방부도 몰랐는데 서울 비행금지구역 그렇죠. 알았다고 용산에 했어. 뚫힌 거 아. 어떻게 알았냐? 북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 아니냐? 그때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보고 몽둥이로 그렇죠. 두드리고 뭐 해서 자백을 형식으로 벙커에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야구 방망이만 네. 등장해서 큰일 날 그래서 뻔했는데. 강제로 사인하게 해갖고 여인영이가 나와서 그렇죠. 그 새로운 간첩단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김병수 의원님. 생각하면 할수록 진짜 아찔한 상황인데 이제 너무 아찔하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그런 네,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요원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다. 이번에도 정치인이 아니다. 간첩이다. 네. 이렇게 국민들을 좀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바이든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다르게 마치 우리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잘못 듣는 것처럼 잘못 네.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모습 좀 분노스럽더라고요. 어제 네. 보면서. 최근엔 제가 넷플릭스에서 네. 돌풍이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네. 거기도 고난대행 대통령이 아. 요구가 되고 고난대행이 나와서 고난대행이. 뭐 여야가 싸우는 게 나오는데 네. 거기서 고난대행 하는 얘기가 제가 인상이 깊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거짓은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 거짓을 오. 진실이 이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데 예.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 음. 그 말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짓거리가 윤석열이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네요. 비상계엄을 뭐 저들의 장기 집권이라든가 그동안 네. 자기들이 해결 못한 거 정치적으로 문제됐던 걸 총칼로 다 이렇게 하려는 것이 그 휩쓸어 버리려고 한 것이 진실일 걸로 보이는데 네. 더 큰 거짓 뭡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뭐 어떻다 또는 어쩔 수 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막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야당에서 네, 독재. 독재해서 그렇다. 네. 뭐 예산 삭감하고 네. 본인 거부권 행사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뭐 탄핵을 남발해서 그렇다 하면서 마치 뭡니까 내란 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이렇게 막 더 큰 거짓으로 하니까 지금 일부 국민들 극우론자들만 믿었던 걸 보수론자들도 일부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곳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네. 딱 맞네요. 네. 석고대죄하고 사과하고 네. 재발방지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은 있다. 원론적으로 거짓은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 진실이 이긴다 하면서 인내로서 인내로서. 하고 있으니까 요새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지만은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럼요. 진실은 더 큰 거짓은 이기는 네. 거는 잠시일 것이고 언젠가는 진실이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메시지도 뭐 본인이 윤석열이가 뭐 네. 호수 위에 아, 호수 위에 뜬 뭐 달그림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예. 같다라고 했는데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게 아니라 예. 호수 위에 진실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비상계엄의 실체가 몰랐는데 어둠 속에서 달빛에 진실이 빛이 비춰지면서 네. 홍장원이나 각종군 같이 이런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점점 이 실체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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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지금 거짓을 아무리 네. 재생산해내고 더 큰 거짓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결국 이길 수 없는, 네. 진실이 이기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정리를 거짓이 해보겠습니다. 진실이 이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오마이 TV 주블리 김병주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진실만 연결이 되네요. 얘기하잖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네.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네.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네. 그걸 또 김태호 네. 차장한테 전달. 문자를 보내서 텔레그램을 보냈다. 김태호하고 예. 홍장원은 아주 친할 겁니다. 음,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이 비상계엄 전에 가장 네. 요주 인물로 봤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홍장원이고 안보실에는 김태호, 그다음 김용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럴 정도로 홍장원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도 직접 해가지고 지시를 내리고 그랬겠죠. 우크라이나 윤석열이. 파병도 제일 주도했던 것이 홍장원이고 그래서 김태호하고 그렇군요. 아주 허물없이 지낸 관계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비상계엄이 일어난 다음 날 정도로 예측되는데 문자 보내서 김태호한테 대통령이 이거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석고제란 표현은 안 했지만은 네, 눈물 흘리고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그렇게 사과해야 석고대죄하는 되니까 거죠. 예. 건의하라는 투로 문자를 보낸 것도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홍장호는 사실은 윤석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지만은 그래도 국정원 정신이나 또 군인 정신, 군 출신이거든요. 예. 육사 43기인데 그런 것들이 살아 있다라고 보여요. 네. 그걸 볼 때 제대로 정말 깨어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네. 깨어 있는 공직자가 중요한지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네. 박정훈 대령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핍박 속에서도 음. 소신을 지키고 진실을 지켰다가 결국에는 무죄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 계엄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왜 그 부당한 명령에 거부를 하지 않았나 사령관들이. 다시 한번 네. 그것이 제일 안타깝게. 아쉬운 지점이죠. 네, 거기에서 거부를 바로 했으면은 네. 참 내란의 밤이 없었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것이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공소장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군을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이제 투입하는 문제, 음. 뭐 1,000명이면은 국회와 선관위 보내면 되겠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그렇죠. 것이고. 본인이 병력 배치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알려줬잖아요. 처음에 김용현이가 3만에서 5만 정도 투입해야 된다. 네. 또는 수도권에서 최대한 했을 때 3천에서 5천 명 정도라 하니까 윤석열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공소장에 보면은 경찰부터 배치하고 그다음 간부 위주로 군을 배치하면 어떻느냐, 간부 위주로 할 경우는 몇 명 정도 동원되느냐, 꼼꼼하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소방사하고 특전사, 특전사 2개 여단, 소방사 2개 대대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럼 1,000명 정도면 되겠다. 네. 그렇게 하자 했는데 지금은 뻔뻔하게 뭐 본청에 10명이 들어갔니 소규모가 들어갔니 갖고 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병력 배치까지 꼼꼼하게 사전에 윤석열이가 챙겼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사전 모의도 철저히 했고 실시간에도 계속 본인이 관여하고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관여했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 철수하라는 것도 네, 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된 결의안 네. 통과된 바로 한 게 아니고 네. 그것도 2시 뭐 30분, 50분 뭐 한 3시 3시쯤 세시쯤? 본인이 네. 했다고 하는데 박한수 사령관이. 사실은 비상계엄 결의안 해제 결의안이 국회 통과되자마자 2분 후에 예. 병력이 철수를 했어요. 이 결심은 특전사령관이 했더라고요. 특전사령관이 김용현한테 나와서. 전화해서 이렇게 해서 철수하겠다 통보식 보고를 하고 음. 철수를 한 거죠. 김용현이는 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반대는 강하게 못했고 현장 상황이 현장 상황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이 비상계엄 6시간으로 만에 끝낼 수 있는 분수령이 그 지점이었다고 봐요.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이젠 안 되겠구나 철수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병력이 철수를 해버리니까 네. 수방사령관도 특전사가 철수한답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래 그럼 우리도 철수해야 하고 철수를 수방사 하고 특전사가 철수를 해버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경찰들도 다시 봉쇄선을 그렇네요. 풀게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윤석열과 김용현은 네. 그거 내가 그때 지시해갖고 말이야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철수시켰다 본인이 거짓말이에요, 또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어저께 그 분야를 제가 네. 곽 사령관한테 정확히 재확인을 했던 재확인을 겁니다. 네, 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이 정말 끝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회자가 네. 될 정도로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환 유치죄, 네. 그러니까 외환 네. 유치 혐의 네. 이것도 내란 특검법의 두 번째 특검법에는 빠져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는 좀 아쉬운 생각을 좀 하셨어요. 네, 다 그렇죠. 밝혀야 되는 거고 네, 이것도 무인기 문제나 아니면 원점 타격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내란 사태라는 비상 계엄 이 요건에 맞추기 위한 북한을 이용하려는 그 움직임이 네.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의원님도 당연히 당연히 밝혀야죠. 밝혀야 된다고 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로 밝혀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제보를 받아서 확인한 것까지 어느 정도 퍼즐을 맞춰놨으니까 더 세부적인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네. 되는데 내란 특검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참 문제네요. 네. 재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다시 본회의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200표까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금 형국이잖아요. 안철수도 자신은 반대하겠다고 이런 또 공개적인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지지가 올라가니까 이제 하. 국민의힘 내에서 똘똘 뭉쳐서 네. 그걸 이탈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으로 몰리고 있죠. 네. 그래요. 어제 사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어요. 뭔가 하면은 2차 계엄에 대한 정황들이 속속 나왔었고요. 네. 2시 12월 3일 날 4일? 비상계엄하고 네. 4일 날 새벽 새벽에. 2시경에 이제 수방사 병력들 추가적으로 할 인원들 파악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수방사 이하 2개 사단이 있어요. 네. 52사단에서 200명, 56사단에서 300명은 추가 가능하다라고 계엄사령부에 보고했던 것들을 자료로 받았었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이신속 대응 사단이 있습니다. 이신속 대응 사단. 여기는 헬기로 필요하면은 신속히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네. 헬기 탑승해서 대단히 속도감 있고 공격력이 많아요. 정말 신속 대응 사단이네. 예전에 특공연대 들어봤죠. 네. 군 특공여단, 군사령부에 특공여단이 있었는데 그런 부대들이 이 신속 대응 사단에 편제돼 있거든요. 예. 이제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203 여단에게 출동 준비가 내려졌고 출동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출동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이 부대에서 했었고 예. 그리고 새벽 한 5시까지 헬기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를 했다고 증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2차 비상계엄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검토를 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저께 밝혀졌었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게 음. 국회에서 마치 이제 의결이 될 줄 네, 알고 그러니까요. 어차피 될 네,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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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성을 그렇죠. 한 거야. 이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어제 노상원의 그 잔악상 아, 그것이 그쵸. 좀 충격적이던데요? 밤늦게 다루어졌잖아요. 너무 네.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때 박선원 의원이 이군단 부군단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네. 이 부군단장이 노상원이가 어떤 인간이란 거를 2016년도 자기가 받은 명령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네. 2016년도에 그 박민우라는 곳 현재는 완스타인데 음. 그 친구 그 장군은 대령이면서 HID 부대장을 했어요. 아, HID 부대. HID. 그 상급 사령관이 이제 정보사령관인데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을 그때 했고 네. 그때 아마 북한에 대한 어떤 뭐 그 특수임무를 준비를 하고 계획을 만들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HID 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 폭탄 조끼를 입혀서 예. 저 뭡니까 완전히 죽여서 해라 폭파해 버려라 폭사. 그래서 임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사실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하고 돌아오면은 예. 또는 적진에 있으면은 목숨을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구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임무 수행한 인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잔인함 너무 잔인해요. 어저께 너무나 놀랐어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이 노상원은 그때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랐다. 지금 노상원의 수첩으로 나오는 나오는? 것들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노상원 성격으로 다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었죠. 백령도 작전 같은 아, 경우 맞아요. 그거 그것도 이제 수장시키고. 그러면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네. 폭파 조끼를 입혀갖고 폭파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도 충분히 그럴 노상원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 그다음 지금 HID가 이번에 비상계엄에 많이 네.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아마 불법적이고 어떤 잔인한 임무를 줬을 거예요. HID한테. 그렇겠네요. 그럼 HID 니까. 임무가 끝나고 나서 비상계엄이 음. 임무가 끝나고 나면 HID들을 또 쏘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HID 전문 출신이 노상원을 또 너무 잘 알잖아요. 직속 상관으로 모셔봤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비상계엄은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그런 내용이 어떤 그 이론적이고 그게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예. 끔찍한 그런 것들을 어저께 증언을 했었죠. 이군단 부군단장이. 예. 진짜 그 상황을 겪어본 당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한 네. 건데 예. 아니 그 HID 북파 공작원 요원들에게 원격 네. 이 폭탄 조끼를 입혀서 제거하라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추가 질의할 때 질의를 네. 또 해봤거든요. 예. 폭탄 조끼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 네. 했더니 방탄복을 아, 방탄복을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에다가 폭탄 조끼로 하면은 본인들은 입고 갈 땐 방탄 방탄복인 줄 조끼는 알고 예. 입고 그 가는데 두툼하니까 실제는 폭탄 폭탄 조끼인 거죠. 언제든지 눌러서. 위에서 눌러갖고 자폭시킬 수 있는 참 끔찍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끔찍해요. 이 사람이 노상원이란 사람이 네, 안산에서 점집을 네. 차려놓고 네. 그 앞에서 롯데리아에서 음, 전현직 군 네.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계엄 내란을 획책을 했다, 모의를 했다. 네, 그럼 점까지 보면서 군산에 비단아실 찾아가서 점까지 보면서 네. 자신의 이제 미래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내란을 같이 모의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제 윤건영 의원이 비아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졌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아폰을 나누어 줬더라고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비아폰이 있어요. 군에서 주요 지휘자들은 비아폰이 있는데 경호처에서 추가적으로 비아폰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 보니까 그 비아폰은 비상계엄을 위한 비아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비상계엄의 핵심인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거든요. 비아폰이 있는데도 또 네. 경호처가 갖고 있는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 명단을 나누어준 불출대장을 확인하면은 예. 비상계엄에 연관된 사람들을 알 수 있겠구나 해서 음. 계속 윤건영 의원이 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폰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네. 한 가지 답답한 부분이 비아폰 관련된 서버 압수수색 이런 게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버 압수수색을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경호처에 있잖아요. 서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한 달이 지나면은 그 서버에 있는 자료가 사라진다 하던데 걱정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헌재에서 보면 여인영 이 이제 개엄날 박정훈 이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을 그렇죠. 맡은 군판사 네. 4명 신원 파악 지시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윤석열 입장에서 복수해주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최혜병 순직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로로 시작된 그 사안으로 우리가 의심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청문회에서도 이걸 다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이 12월 3일 날 걸리고 나서 공공시정도 1시간 후에 여인영이가 준 첫 번째 임무가 이 4명 신상을 확인하는 건데 네. 그 관련 담당자가 가져다가 확인을 했더니 네. 박정훈 전 지금 대령 전 전 수사단장? 수사단장의 재판과 관련된 군판사들 명단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구속 그 하려고 할 때 예. 기각이 됐죠. 기각됐잖아요. 예, 그 구속영. 판사하고 뭐 여러 판사들인데 그때가 12월 3일이면은 1심 재판 결심을 놔두고 한 달 전 맞아요. 놔둔 한달 전입니다.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다 주려고 했던 거죠. 네. 참 이 전공의도 처단하라는 내용을 포고령에 담기를 담았던 네. 모습도 있고 또 체포조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정치인을 체포하기 위한. 네. 근데 거기에 또 군판사들까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이 예.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윤석열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본인이 해결을 못했던 문제를 총칼로 다 처단하고 쓸어버리고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전공이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이번에 총칼로 다 복귀시키고 안 되면은 처단하는 거고 정치인들 야당 말 안 들으니까 처단하고 한동훈이 말 안 들으니까 처단하는 거고 예. 민노총 그다음 뭐 정의구현 사재단 툭하면은 또 뭐 그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비판하니까 이번에 또 쓸어버리고 그다음 이제 방송국도 완전 단수하면서 한다고 했었잖아요. MBC, JTBC 뭐 또 한겨레, 경향 단수 그 오마이 TV가 없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그러니까 언론 네. 말 안 들었던 대표적인 언론사들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참 한 번에 한 방에 뒤집기 위한 네. 그런 내란 총칼로 모든 거를 그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한다는 거는 완전히 폐쇄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빌딩에 그러게.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방송을 못 하는 못하죠. 거고 단수가 되면은 화장실이든 없죠. 쓸 수가 없는데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근무할 수 없는 역할. 그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건데 네.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뭐 윤석열은 옥중에 있지만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를 만나가지고 사실상 옥중 정치를 하고 네. 있어요. 아직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입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극우 세력들한테 내가 건재하다. 지금 이 사법부가 잘못됐고 이 체제가 잘못됐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란을 계속해서 획책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위험합니다. 네, 이-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위험합니다. 여기에 예. 참 그 가짜 뉴스를
변별력을 갖고 국민들이 바라봐야 되는데 네. 보수 극우들의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윤석열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봐야 되는데 보수 쪽에서는 자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파출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민주당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최고위에서도 아마 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강하고 그렇죠. 선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가짜 뉴스를 더 큰 가짜 뉴스가 덮는 형국으로 되니까 네. 이 세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쪽에 세가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우리 세가 좀 밀리는 형국인 것 같아서 뭐 저쪽이 더 다시- 절박한 거 저쪽이 지금 절박하니까. 다시 모두 전환을 해서 네. 전투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도 하고 있죠. 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앞날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 사안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처리하고 수습하느냐. 네, 내란에 제압하는데 그 잔존 세력들까지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네, 예. 최상목 대행이 계속 이제 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네. 그야말로 내란 숙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네, 끝까지 그렇죠. 버티게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걱정. 민주당이 좀 더 선명하고 또 강하게 대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네, 또 실용주의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강조를 했던데 네, 우리 성장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좀 열어가는 그런 역할을 민주당이 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준비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길에 맨 앞에 주불리 김병주 네, 의원님이 계시다, 최고인이 네.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이지연님께서 귀여운 주불리 네. 이런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이 자폭 쫓기 원격 네, 예. 자폭 쫓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이런 모습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 길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긴장을 계속 하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네. 가시기 전에 네. 못 하신 말씀이나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네.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네. 그 감기하고 독감 좀 조심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내란 제압 힘 모아서 같이 끝까지 힘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마이 TV 특히 주불리 김병주 네. 같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주십시오. 네, 네. 그래요. 주불리 김병주가 정말 네, 구독자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20만이 지금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엊그저께 같은데 네, 와, 2배나 훨씬 늘고 많은 네. 분들이 진실이 뭔지 진짜 그렇죠. 뉴스가 뭔지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네, 네. 주불리 김병주의 활동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